자, 오랜만입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이차함수는 y는 a의 x-p 제곱 더하기 q, 이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배웁니다. 표준형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게 왜 표준형인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보고요,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표준형이 제가 유추하기로는 표준형이 왜 표준형이라고 부르냐면, 이 포물선이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그 표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그래프에서 그냥 이동한 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를 전개를 하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전개를 하면요, 얘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2apx 더하기 ap의 제곱 더하기 q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p가, 그 다음에 얘가 그냥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고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얘를 전개했을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2apx 더하기 ap 제곱 더하기 q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이 식 자체를 외우는 건 좀 쉽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걔를 플러스 b 플러스 c로 각각 치환을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차함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적어주거나, 혹은 표준형인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적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이제 알아볼 거예요. 왜? 얘를 알아보기 전에 얘를 먼저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한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한번 보면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었죠. 얘를 아까 전에는 그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던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를요, 전개를 해서 일반형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표준형으로 바꿔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 볼게요. a로 묶어내면요,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a분의 b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그리고 c는 뭐 a로 묶이질 않으니까, 물론 이제 뭐 선생님 b도 bx도 안 묶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거를 2로 묶어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맞나요? 여기는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가서 3 빼기 2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안 가면 안 간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가 왜 그러냐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에서요, 절반의 제곱을 하면 그게 지금 뒤에 그 완전 제곱식의 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절반하면 플러스 1인데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근데 없던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 해줘야겠죠.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없던 플러스 1이요? 없던 플러스 1을 만들어 줌으로써 나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없던 애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생겼는데, 얘를 이제 괄호를 풀어서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식을 바꿔주면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이해 가실까? 여기가 이해가 갔다고 하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자, 얘를 절반을 하면 2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얘 제곱을 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플러스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없던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생겼으니까 얘를 또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묶어내주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얘는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4a 제곱, 아니죠,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왜?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하면 a 약분돼서 4a분의 b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고 하면 이제 플러스 c 이렇게 써볼게요. 왜? 뒤에 플러스 c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끝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까? 얘를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까지는 똑같지만 b의 제곱까지는 똑같지만 뒤에를 4a로 통분하면요 4a분의 괜찮나요? 네. 4a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다 4a를 또 위아래로 곱해줘야겠죠? 네.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4a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c니까 얘를 위아래로 4a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얘를 마이너스 4a로 묶어내주면 여긴 b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괜찮아요? 조금 어렵나요? 네. 많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다고 하면 자 그럼 플러스로 묶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ac죠. 네.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내주면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데요. 얘가요 다시 보면요 얘는 p가 되는 거고 얘는 q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이 과정인 건데 지금 그러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까 전에 y는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 있죠? 네. 이 친구를 아까 전에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로 바꿔줬잖아요. 네. 이걸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것일 뿐이고 얘가 이렇게 너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식을 그렇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도 외우는 외우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안 좋진 않겠죠. 뭔가를 외웠는데 안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우지 않고 얘만 풀 수 있더라도 아주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요. 우리가 봐봐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일 때요. 네. 꼭지점의 좌표가 p, q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되겠죠. 네. 축의 방정식은 얘가 될 거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y축과의 교점의 좌표라는 건 즉 y절편을 의미하는 거죠. y절편 어떻게 구했어? x가 0일 때 y값이었죠. 네. y는 c가 되네요. 그래서 0,c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0, 어, 네. 괜찮나요? 이 참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보지 말고 저희가 문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또한 그렇고요. 왜? 말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줄게요.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먼저 아까 전에 이거 제가 문제에서 풀어드릴게요 했던 거를 하려고 하면은 방금 전에 했던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이 친구는요 x의 제곱 빼기 4x로 묶어내주면 절반의 제곱하면 몇이죠? 2x 마이너스 2x 그 숫자만 2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 그렇죠?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괜찮니?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괜찮니? 그리고 빼기 1이 밖으로 나가면 빼기 7이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이 많이 해보자고. 자, 얘는 뭘로 묶어야겠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겠죠. 네.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4x 여기 뒤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 4 그치? 그럼 빼기 4 써야겠지?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은 플러스 12가 되겠죠? 플러스 12? 네. 얘네들이 곱해주면 그러면은 플러스 12 마이너스 5를 해주면은 플러스 7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를 적어주면 돼요. 이 말이 얘를 이렇게 꼴로 나타내시오라는 말이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묶어야겠어? 5분의 1로 묶어줘야겠지. 네. 그리고 x의 제곱 빼기 10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더하기 25가 될 겁니다. 절반은 마이너스 5고 제곱하면 25니까 빼기 25가 되겠죠? 네. 근데 뒤에 아무 숫자가 없으니까 이번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y는 25. 5분의 1에 x-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5라면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수학해야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요, y는 x의 제곱 더하기 8x 그리고 절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16이 되겠네요. y는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16 더하기 1을 하면 이 친구가 빼기 15가 될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때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저희가 치단을 했는데 잘 까먹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로 나타나 있을 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가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려질 때 축은요 이거라고 했어요. 이 x는 마이너스 4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실까? 네. 좋아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어? 마이너스 4로 묶어줘야겠지.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2분의 1 x가 되겠다. 괜찮니? 근데 절반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제곱을 하면 플러스 16분의 1이겠죠. 네. 마이너스 16분의 1 써주고 뒤에 마이너스 2 꼭 써주셔야 되고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정말? 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1 하면 플러스 4분의 1 빼기 2가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실까? 네. 자, 마지막 한 문제 또 풀어보면 어렵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빼기 6x 여기는 절반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9가 되겠죠. 네. 그리고 빼기 9 빼기 5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괜찮나요? 2분의 1이요? 어디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줘야죠. 앞에 있는 숫자로 묶어줘야 되니까. 네. 어디가 이해가 안 갈까? 잠시만요. 음. 아,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또 곱해주면은 플러스 2분의 9 빼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써주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네.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985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다음과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자, 아래로 볼록이면 a가 x의 최고창의 개수인 x 제곱의 개수인 a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작다 그랬어요? 0보다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크다. 그럼 밑에도 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얘도 a가 0보다 크다. 네. 얘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래프의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라고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를요 보면요. 자, 이제 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b의 부호를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이 y축의 왼쪽에 위치하면 a와 b가 같은 부호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위치하면 서로 다른 부호다. 축이 y축이면 b는 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가게 만들어 줄게요. 자, y는 아까 전에 했던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있죠. 네. 이 친구 있죠. y는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 있잖아요. 네. 이 친구를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를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 1이고 요렇게럼 되는 친구예요. 네. 괜찮나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얘는 여기 축이요 왼쪽에 있죠. y축보다. 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y축의 왼쪽에 위치하면 a와 b가 같은 부호다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a하고 b가 같은 부호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a하고 b하고 같은 부호인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냐면 얘가 얘랑 같은 부호면 이렇게 묶어냈을 때 네. 또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겠죠. 같은 부호라고 한다면. 만약에 둘이 마이너스로 같은 부호야. 똑같아.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 절반의 제곱을 해주면 플러스 1이 될 거잖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이해가요? 플러스 1? 왜? 절반의 제곱을 해주면 1이 플러스 1이니까. 네. 그러면 얘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마이너스 1, 몇을 지납니다 라는 말이죠. 네. 괜찮아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몇입니다. 근데 꼭지점이 곧 축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몇이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하고가 부호가 같으면요. 네. 결국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 A와 B가 같은 부호라고 니네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식에서 Y축이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A하고 B가 부호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지.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럼 B가 0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위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C가요. C라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X 값이 0일 때 Y 값이라고 했지. 네. 근데 지금 여기 Y 절편이 0보다 크네? 네. 그래서 C가 0보다 크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 A하고 C 구하는 건 되게 쉬워. 왜? 음수네? C 0보다 작다. 네. 양수네? C 0보다 크다. 되게 쉽지? 네. A는 이제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비교하는 거고. 네. 괜찮죠? 네. 근데 B가 조금 어려운데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B가 0보다 크다. 네.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가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다. 그럼 A가 0보다 작아? 그럼 B는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꽤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고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는 조금 이따가 풀게요.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얘가 아직 어렵지? 얘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얘를 조금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 볼게요. 얘 관련된 문제가 여기 있네요. 이 친구인데 자 잠깐만요. 여기다. 여기. 자, 가볼게요. 여기 지금 유형 9번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유형 8번까지는 그러면 뭡니까 선생님? 유형 8번까지는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식으로 다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얘를 한번 볼게요.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불러. 그러면 A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요. 그치? 자, C가 몇이야? C가 마이너스. 그치? 근데 얘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가 다른. 그치? 그럼 B가 0보다 작겠지? 여기까지 다 구했어. 그러면 A 곱하기 B는 0보다 작지? 네. A 곱하기 C도 0보다 작지? B 곱하기 C는 0보다 크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큰지 알 수가 없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4번과 5번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식을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뭐예요?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를 보면요. 무슨 말이냐? 1, 2, 3번이 틀린 건 알겠죠? 네. 자, 설명해 줄게요. 얘가 하는 말이 뭔 말이? 갑자기 선생님 1이 왜 나왔습니까? 이 좌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가 x가 1일 때잖아. 네. x가 1일 때 이게 y 값이지. 그럼 봐봐.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지. x에다 1 넣으면. 네. 근데 지금 그 y 값이 0보다 커 작아? 0보다 커요. 지금 보면 여기가 1인데 1을 다 넣었을 때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네. 그때 y 값이 0보다 아래에 있죠. 네. 그러면 0보다 작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보다 작은데 틀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1 넣으면 빼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게 y 값보다 위에가 있죠. 네.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한 문제 더 풀어보면요. 되게 쉬워요. 위로 볼록이네. 아래에 있네.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달라. 이렇게. 그러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가실까? 네.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선생님 근데 이 축에는 Y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Y축에 있을 때는 뭐라고? B가 0이야. 네. 이해가십니까? A는 0보다 크고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C는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계산해보면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죠. a 더하기 b는 몰라요. 그쵸? 네.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0 더하기 마이너스니까요.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a 빼기 c는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면요 플러스겠죠 무조건.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그 다음 a, b, c 0이죠.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미안합니다. a 더하기 b가 왜 물음표입니까? 플러스 더하기 0이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절반 정도 하고 쉬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보면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에 그럼 이걸 보자마자 y는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적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마이너스 1,4를 지는데 자, 점 나오면 뭐라고? 점 나오면 xy. 대이. 네. 바로 나와줘야 돼요. 대이.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주고 4 넣어주면 4는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4a는 2고 a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야? 이 꼴로 나타내달래. 그러면 전개해야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y는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2라서 2분의 1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똑같아요. 얘도 그냥 y는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쓰고 0,2 대입. 그러면 2는 a 0 넣으면 1이니까요. a 더하기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두 문제 풀고 시작볼게요. 자,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라는 건 y는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십니까? 근데 플러스 b를 모르겠죠? 여기 선생님 여기 b가 겹치는 거 그러면 그러면 d 쓰면 되고 아니면 플러스 m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0 넣으면 0 넣고 2 넣으면 0 넣으면 1이죠.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m이 2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m이 되겠죠. 네.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3a는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m은 3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더하기 3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거 한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얘는 y는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m이라고 쓰면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거는요. 이 990번, 991번의 유형이 의미하는 바가요. 연립방정식 하라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느낌 왔어요? 그러면 쭉 이어가 볼게요. 1, 마이너스 5를 넣어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1 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a 더하기 m이 될 거고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7을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m이 되겠죠? 네. 그러면 위의 사례를 빼주면 12a는 12가 되겠죠? 네. 그러면 a는 1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16 더하기 m이고 m은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고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빼기 20이라면 빼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